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상이 이익이 되는 최경영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저와 함께 바로 옆 스튜디오에서 방송했었던 강홍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년 말에 이제 KBS 일라디오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잘리고요. 우리 뭐 최경영 기자가 그냥 먼저 막 던져버리는 바람에 말해. 거기서 안 던지면 이상한 사람. 아니 저한테는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PD가? PD도 윗선에서 얘기했겠지. PD가 무슨 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더 윗선에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있어도 된다. 뭐 강원국 씨는 뭐 성향도 그렇고 뭐 프로그램 성격도 그다지 뭐 시사도 아니고 청취율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 바꾸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런 것도 있겠죠. 왜냐면 본인들도 다 섭외를 해야 되고 티가 나지 또. 새로 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인문 교양적인 거는 놔두려고 했을 거예요. 어차피 뭐 계속 놔두지는 않았을 테고 잠깐 과도기에 좀 이렇게 놔뒀을 텐데 아니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나는 있어도 된다는 말이 참 그게 오히려 기분이 나빠.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나는 있어도 되는 사람으로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성격이 인문 교양이니까 있으라 그러면 덥석 받을 사람으로 나 혼자 살자고 얼마나 욕 먹겠어요 혼자 남아 있으면 그래서 그만뒀죠. 그만뒀는데 심심하네요. 심심하시죠. 이렇게 갑자기 또 연초가 되고 어차피 이게 연초는 강의들이 원래 이제 없는 때요. 연초는 주로 강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강의가 주업이고 그 이제 라디오 방송을 부업으로 했었는데 1월이 좀 그런 시기라서 정부가 바뀌고 또 강국 선생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더 강연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는 영향을 사실 작년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근데 분기점이 KBS 사태예요. KBS 사태를 일반 이제 기업이나 저를 이제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고객분들이 그 사태를 보면서 그때까지는 막 최경영 날뛰고 막 홍사원 막 지르고 하니까 야 무슨 뭐 세상 바뀐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그대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눈치를 안 보셨던 것 같아. 기업들이. 의식을 안 하신 것 같아. 이게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는. 근데 이번에 막 우당탕 딱 하고 그걸 보고 나서 세상 바뀐 걸 안 거죠. 조심해야 되겠네. 이게 조심해야 되겠네. 비로소 작년 말부터 막 그게 본격적으로 잘리고 심지어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2년 동안 해왔던 게 어떤 기업 강연을 KBS 딱 그만 이제 두는 즈음에 그 대표께서 장문의 편지를 쏘아서 우리도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까지 정말로 문구에. 저도 어디 아카데미 잘렸어요. 저도 어디 가르치던 거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KBS 기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또 뭐 저는 계속 그렇게 강연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강홍국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런 타이틀이 없이 그냥 강홍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쭉 해왔잖아요. 전 연설 비서관. 그게 주원 글씨지. 그게 이제 주원 글씨? 그러니까 한 오래전이잖아. 10년. 오래전인데 그게 지금은 이제 주원 글씨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것도 누린 게 있으니까 뭐 저는 누린 게 있어요. 똔똔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나는 누린 것도 없이 뭐냐. 저 대통령님 팔고 그 정도 이렇게 강해하고 먹고 살았으면 괜찮다. 뭐 이런 때가 오는 거죠. 뭐 또 이런 때는 또 그냥 수그리고 또 지내고 견뎌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든 버티고 극복하고. 이 책 안의 내용도 사실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라서 강홍국의 인생 공부예요. 근데 부제인가요? 이게? 부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강홍국의 인생 공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강홍국의 인생 공부. 부제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단 게 아니어서. 이게 KBS PD들이랑 같이 만든 겁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KBS 일라디오에서 제가
한 2년 반 동안 그렇죠. 그 강원국의 지금이 살아하면서 한 300분 가까운 분들을 모시고 하루 30분 인터뷰하는 걸 야, 진행을 300분? 했어요. 예. 이제 그 중에 15분을 엄선했습니다. 나름 PD들도 그리고 작가님도 그 작업은 저는 빠지고 어. 출판사하고 담당 PD님 그리고 작가 이렇게 저는 빠지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뽑으셨는데 뭐 단순히 뭐 유명인 뭐 이런 것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작가도 많이 나오고 고루 섞어서 나이도 고루 섞고 예. 단지 이제 여성분 비중이 좀 적다는 게 제가 좀 느낌이 아쉽긴 한데 예. 여성분들은 주로 소설가하고 그 정지아 그렇죠. 작가, 정지아 작가. 그다음에 최이나 그 책방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 형사반장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이거 할 때 기업인이나 교수도 있네요. 예. 고루 다 있습니다. 예. 이 중에는 또 삼성전자 사장님이 갑자기 이번에 또 저쪽 국힘당으로 고진영? 그냥 고동진 사장이 고동진. 갑자기 거기서 픽업이 돼가지고 그 뭐죠 이렇게 이렇게 인재 영입 그 고동진 케이스로 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다양한 색깔, 다양한 직업들을 넣었고요. 예. 이게 사실 이렇게 이분들은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들은 예, KBS 인터뷰해주고 나왔을 때 예. 몇만 원 받은 출연료밖에 없고 이분들에게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성공한 분들이라서 큰 돈은 전혀 아니고 돈을 뭐 기대하시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이게 이미지가 좀 소모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 한 분 한 분 전화 드리고 이제 이런 게 좀 힘들었는데 유시민 작가는 아니 PD랑 다 빠지고 나보고 막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예. 제가 우리 그 작가님을 1순위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1순위 않고 2순위로 하면 내가 해주겠다고.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1순위에 넣어버렸어요. 1번에다 넣었어요. 그래 일본에 있더라고요. 일본에. 유시민 작가에 관한 이야기가. 유시민 작가, 예. 최재천 선생. 예. 최재천 선생도 있고. 네. 이렇게 뭐 한 예.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요. 그랬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고루. 주로 그러니까 진짜 인문 교양 인생에 뭔가 그 단맛 쓴맛 다 보신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 잘 살아볼까 한번 태어난 인생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최경영 기자님도 이제 예. 방송하실 때 저랑 아마 비슷한 마음이셨을 텐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으로 했거든요. 예. 하나는 우리 출연하신 분이 인터뷰이가 적어도 여기에 나와서 뭐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죠. 나오기 전보다 나아져야 된다. 예. 그걸 내가 철저히 이렇게 보증을 해드려야 된다. 아. 그게 이제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은 우리 청취자를 위해서 그 한 분 한 분으로부터 뭔가 메시지를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면서 뭔가 하나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된다. 30분이지만 그렇죠. 듣고 나서 아. 뭔가 영감을 떠올리건 어떤 통찰이 오건 재미가 있건 감동이 있건 그렇지. 뭐가 하나 꽂히는 게 있어야 된다. 아. 그래서 30분 내에 이제 그걸 뽑아내야 된다는 이제 강박과 함께 그렇지. 그걸 치우치다 보면 그분을 좀 배려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맞아. 그걸 조심하면서 맞아. 그분한테 피해가 안 가게. 예. 그 인터뷰 잘하셨어요 진짜. 예.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잘한다고 그러대. 예. 제가 잘하시는 거죠. 잘한다고 그러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한 분당 키워드 하나씩을 뽑으려고 그랬어요. 아. 키워드를. 그래서 그 키워드가 근데 뽑히는 이게 300분이나 있는데 네. 그중에서 15명을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뽑히는 인생이 있고 네. 그냥 뭐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인생이 있고 억지로 뽑는 거죠. 그죠 억지로 뽑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안 뽑히는 분은 여기에 네.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여기 이제 편집진들이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 무엇이 키워드예요. 무엇. 아. 그 무엇이 여기 보면 유시민, 유현준, 정지아, 표창원, 이슬아, 최재천, 최이나, 폴김, 네. 박준영, 김동식, 고명환, 고동진, 박미영, 노브레인, 나태주.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인 이념적 스펙트럼이 아니고 그냥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네요. 진짜 네. 다양한 예. 분들이시고요. 각계에서. 근데 예. 제가 이렇게 뭐 300분 전체를 봤을 때 정말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공통분모가 나오신 있습니까? 분들. 어떤 겁니까? 우선 첫 번째는 어느 분 한 분 예외 없이 꼭 은인이 있더라고요. 은인. 이게 자기 인생에 크게 영향을 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비가 있었어 인생에. 은인이 있더라. 네, 은인이 있더라. 두 번째는 고비가 있더라. 고비를 만났는데 그 고비를 어쨌든 버티건 지혜롭게 극복을 하건 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건 그걸 잘 넘긴 분들이야. 고비라는 건 위기입니까? 위기죠, 위기. 위기를 뭐 기회로 만든 사람도 있고 그냥 잘 버텨낸 사람도 있고 은인이 있더라. 위기가 있었더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전부 이게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고 이렇게 수용적이고 유연하고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 개방적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지 않고 대부분이 여기 나오신 분들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에요. 이게 뭐 성공한 분들을 모신 건 아닌데 아니 다 성공하신 분들이죠. 사실은 그 업계에서는 그래도 다 명망가들이니까. 그렇게 또 꼭 명망가라고 또 할 수는 없고. 그래요? 뭐 이렇게 다양하신데.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느 한 길에 매진했어. 자기만의 어떤 컨텐츠가 있어. 예. 그리고 어느 시기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어떤 상식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시도하고 도전한 흔적들이 있어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다 있는 거야, 그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2년 반 이거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책에도 썼지만은 이분들의 어떤 성취가 위대한 게 아니고 이분들의 삶 자체가 아니 이분들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자체가 위대하다. 저는 보면서 사실은 딱 하나 더 공통분모가 예상외로 열등감이 있더라. 대부분 있어요 또. 열등감이 있더라. 열등감이 강했더라. 그만큼 빛이 강할수록 그늘도 그 열등감을 아마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뭐 이렇게 느꼈거든요. 정확히 하시네.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게 더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던 게 제가 열등감이 심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전 특히 심합니다. 제가 더 심해요. 열등감을 제 앞에서 얘기하시니. 그래? 전 그래?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되게 제 자존감을 키우거나 그럴 환경이 못 됐어요. 이렇게 이제 친척 집에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무 센 분들을 모셨어. 그렇지. 분수에 안 맞는. 이제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그분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걸 매번 확인하면서 더 오그라들고 주눅이 들고 자존감 낮아지고 열등감을 확인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너무 센 사람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과장 때 붙은 분이 김우중 회장인 거야. 배우의 김우중 회장.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것도 글 가지고 붙는데 그분들이 내가 어떻게 그분들 글을 지금 생각해도 김대중 대통령의 글을 썼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럼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얼마나 손이 오그라들고 주눅이 들어서 그 일을 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네.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내공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충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분의 생각처럼 글을 아주 정연하게 잘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이걸 봤을 때 자기의 생각이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 100% 안 되죠. 저는 노무현 대통령 5년 모시면서 한 번도 칭찬받아본 적이 없어요. 야 됐다 한 번에 오케이 잘 됐네 이런 적이 없고 그러네. 최고로 칭찬받았던 게 딱 힘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썩 마음에도 안 듭니다예요. 그리고 한 번 딱 이 표지에다가 잘 됐습니다. 다만 몇 자 고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몇 자가 아니고 그 표지를 들추면
그냥 다 바꾼 거예요. 다 바꿨는데 그 표지만 사진을 찍어서 내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리니까 한 4,800분이 좋아요를 누르고 이게 그건 좋아요가 아니죠.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겸손하시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이랬다. 사실은 내막은 그 안에 그냥 사글이 저거 하셨거든요. 근데 매번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지적이나 이런 것을 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지적을 당해도요. 원래 나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나, 그렇지. 내 수준, 내 실력. 그것보다 좀 더 나은 나를 늘 이제 보여주죠. 글로 보여주고 말로 보여주는데 그거가 이제 까이는 거죠. 까여도 나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원래 나는 이건데 이렇게 보여줬는데 한 이만큼 까요. 그렇지. 그러면 저는 감사하다. 게다가 이제 뒤에 있잖아. 장막의 뒤에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직접 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자기의 모든 걸로 보이지. 자기 거죠. 엄청나지.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또 저같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흉내내고 누구처럼 되고 싶고 이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강했어요. 그랬습니까? 뭐 그 보호의 어떤 울타리 속에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누구의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걸 넘어서 그분과 같이 되는 거, 그분처럼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뭐 올려드리면 많이 고치시고 혼을 내실 때 저는 그게 저를 혼내는 게 아니고 가르쳐 주신다. 이게 내가 아니야. 나는 이거야. 네가 나를 몰랐구나. 근데 나는 그분을 닮고 싶어. 근데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야. 국선생으로 나한테만. 운인이네. 아니 나한테만 어떤 사람이 굳이 나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로 나를 가르쳐. 비서관을 바꾸면 되지. 나를 계속 쓰겠다고 생각하시니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점점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혼나면 혼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막 혼날 때 정말 많이 오늘 가르쳐 주시네. 이런 느낌으로 들었지. 그러니까 제가 또 왜 그렇게 들었냐면 저같이 이제 자존감 낮은 사람은 그 충격에서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런 자극을 내 나름대로 반응하는 방법을 만든 거야. 근데 강원국 선생이 너무 좀 겸손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본인의 열등감을 극복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여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우리 뭐 김우중 그 망하기 전에 대구의 김우중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의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뭐 물론 이제 분식 해결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했지. 정말 그때는 정말 가슴을 뛰게 했지. 그리고 저도 삼성이나 뭐 LG나 다른 현대차의 다른 기업들보다도 김우중을 좀 특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젊은이들은. 그렇죠. 뭐 특별한 사람이다. 왜냐면 그분은 월급쟁이로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신화가 있었고. 그 옆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배웠을 텐데 제가 아까 지금 대통령 이야기를 하셔서 열등감이 다 어떻게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거를 인간적으로 좀 성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 강원국의 인생 공부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숨어 있어요. 있어. 유현준도 있고 유현준도 열등감이 있더라고. 최재천도 있고. 최재천도 있었더라고. 아니 최재천 공부 선수 같지만 하버드 나오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은 그런데 그 과정은 서울대 2번 떨어지고 못했더만. 2번 떨어지고 의대만 2번 떨어지고 이지망으로 동물학과 됐는데 맞아요. 자기는 동물학과 갈 생각이 없었고 이지망을 아예 쓰지도 않았어. 근데 동물학과에서도 못했더만. 아니 동물학과 출신들 얼마나 기분 나쁘라고 아예 이지망을 안 썼는데 담임 선생이 몰래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이지망이 됐다고 연락이 온 거야. 나 이지망 안 썼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가보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야
의사는 사람 수술하고 동물학과는 동물 수술하는데 뭐가 달라? 왜 빈칸으로 내? 내가 썼어 동물학과. 그 동물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또 가서 적응을 못하고. 그 동물 수술한 거는 수의학과 아닌가? 동물 수술 안 치. 선생님이 그때 동물학과를 썼대요. 예. 그리고 그 유현준 씨도 무슨 거기도 MIT 막 그런 그렇죠. 사람 아니에요? MIT 하버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언론인이었는데 예. 그 아버지가 아마 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안 나오셨나 봐. 근데 예. 그것 때문에 승진을 못하고 그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예. 그 자기가 아버지의 그 한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열등감인 그렇죠. 거죠. 예. 유현준 씨도. 근데 그 이 열등감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를 극복하고 인간적으로 그나마 이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또는 아직까지는 뭐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런 성숙한 모습 열등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됐지만 열등감 덩어리처럼 보이거든요. 열등감 덩어리고 아니 서울대 갔는데 뭐 무슨 소리 하느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대 법대 가고 그리고 그렇게 구술을 하면서 겨우 그 고시에 합격하고 그 과정 속 그리고 그게 열등감은요. 네. 청와대 가면 청와대 안에서 느끼는 열등감이 훨씬 큽니다. 똑똑한 부속실과 비부속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느꼈지만 그 에이스들 그 늘공들 집합소 그렇지. 아닙니까? 그렇지. 그분들과 합을 겨루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안에서 더 느껴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가면 제가 수업 첫 시간에 네. 들어가니까 노재봉 서울대 아니 나오셨죠. 저 외교학과인데 네. 노재봉 교수가 네. 외교학과 교수셨어. 맞아요. 그 1학년 첫 시간에 그분이 딱 국제정치학 개론에 들어오셔가지고 딱 첫 마디가 야, 니들 법대 점수 안 돼가지고 여기 왔지. 정말로 그러셨어. 그러면서 왜 그 얘기를 꺼냈냐? 야, 나 때는 말이야. 법대보다 우리가 높았어. 이 소리야.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열등감에 그렇죠. 학력고사 점수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수들도 말했었던 것 같아. 그런 거지. 제 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 때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과 어떤 결핍 속에 살아요. 살죠.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이겨내는 게. 극복하는 게 그게 지위로서 어떤 성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성취함으로써 극복했다라고 느끼지만 그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그쪽에 그 열등감에 어딘가로부터의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그게 이제 성격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에게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저 옆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들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들은 걸로는 이분은 열등감에서 극복이 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심어준 아주 강력한 열등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심리학과 교수들의 진단이고. 저는 예. 이 검사만 이렇게 등용을 시키고 그런 것도 그 열등감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 세계에서 사시도 늦게 됐고 거기 가보니까 너무 열등감을 느끼는 거야. 검사들이 너무 똑똑한 거야. 애들이. 똑똑하지. 예. 똑똑하게 느꼈던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니까 검사만 믿는 거야. 그 나보다 우등했던 네. 자기가 이렇게 빛나 보였던 네. 검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해. 검사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저는 열등감을 느꼈기 때문에 검사만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그 우물 안에서 검사만 보였거든. 아니 사실은 뭐 이렇게 보스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뭐야 술 한잔 해. 맞아. 이걸로 이제 그 자리까지 갔는데 네. 속마음에서는 이제 그 실력은 자기가 안 되고 얘들 보면 놀라는 거야. 그리고 사실 그 지금 지금 비대위원장 그런 친구들이 옆에서 속삭삭 하면서 뭘 하는 거에 아이디어는 거기서 다 얻고 쭉 살아왔던 거야. 내가 생각 못한 걸 이놈 봐라. 역시
서울법대 검사. 얘들밖에 믿을 수가 없어.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결정하고 뭐 그런 데 있어서 자기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스타일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듣고 있고 근데 이게 저는 옆에서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만약에 이 책에도 보면 그 어떤 은인 같은 부모를 만난 사람도 있고 선생님을 은인 만나니까. 같은 선생님을 만난 그렇죠.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공통점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굉장히 그 안방 포수 같은 네. 자애로운 엄마 같은 그러나 그 상당히 권위가 있는 남성 이런 교수님이나 선생님을 만난 맞아. 다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반대를 만난 거야. 근데 지금 대통령은 사실은 강한 질책과 훈육을 하는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지금의 대통령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경험이 굉장히 좀 중요하네. 저를 봐도 뭐 그래요. 제가 저를 봐도 예. 중요하고 제가 또 이제 쭉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에필로그에 썼는데 예. 나도 이제 열등감에서 해방됐다. 예. 나도 이제 자유다. 예. 나도 이제는 막 도전하고 살 거다. 그거 왜 그러냐? 예. 300명 만나 보니까 예. 그들도 별거 없더라. 그렇지. 왜 그러냐면 열등감은 비교해서 오는 거고 300명 만나보니 그들도 별거 없더라. 내가 느낀 거는 그들도 별거 없더라. 제가 이거 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높은 사람, 막 힘 있는 사람 오면 머리를 조아리는 스타일이에요. 엘리베이터 나가 서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 담당 PD는 절대 안 나가. 그게 PD의 곤조야. 그렇죠. 내가 존경스러워. 네. 그분은 PD를 아니죠. 비서관을 오래 하셨으니까 또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절대 차별을 안 해요. 네. 똑같이 돼. 어린 사람이건 나이 먹은 사람. 근데 나는 나이만 먹어도 머리가 조아려지고 네. 왠지 젊은 사람 보면 이렇게 좀 얕잡아 보이고 그다음에 막 사회적으로 이렇게 명망가들 이런 분들 오면 왠지 막 오금이 저리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런 성향이었어요. 근데 이거 300도도 이렇게 만나면서 별거 없구나. 운인가? 사실은 인생은 운인가? 대통령들을 모시고 회장을 모실 때 네. 그때 이게 극복했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극복이 안 되고 더 강화가 됐어. 그럴 수밖에 그분들 없습니다. 보면서 가까이서 보니까 뭐 대통령도 별거 아니네. 그렇게 네? 느낄 만한 그랬어야 사람이 되는데 없어. 김우중 뭐 노무현 그리고 내가 김대중이면. 위치가 또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같이 뭐 그렇지. 그랬는데 더 심해졌어 그게. 그 무서운 높은 사람 보면 무서워하는 게 심해졌는데 그게 찌질해졌는데 이거 하면서 막상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만나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면 뭐 일단 그렇게 특별한 분들 아니라는 거, 나와 비슷한 인간이라는 거 이런 거 나 똑같죠. 그분이 막 어디에 책에서 쓴 글 보면 멋있는데 나하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낸 거 보면 오탈자도 있고 막 그러면 그렇죠. 그 좀 그렇잖아요. 그 양면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탈자 이 문자 같은 걸 본 거지. 잠깐이지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도 대답 못하는 게 있고 버벅대기도 하고 그렇죠. 천하의 유시민 작가도 그게 이제 하나 느꼈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구나. 지금까지는 하나의 길에서 내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어느 정답의 길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맞아.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맞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열등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야. 누가 비교를 안 해. 그래. 누구보다 열등하고 우등하고 없어. 아니 본인이 비교를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해 그분들. 본인이. 정말 그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비교하는 사람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 거지. 그 열등감은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이거 하고 나니까 그래 나도 내 길을 가지 뭐. 응? 맞아요. 나도 내 길을 가면 되지. 누구하고 비교를 해. 내가 뭐 누구보다 뭘 못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 불쌍하게도 보이는 게 한 2년 동안 지금 계속 전 정부 탓을 하잖아요. 그거는 속으로는 전 정부랑 계속 비교를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문재인과 자기를 열등감에 열등감. 예, 문재인과 자기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문재인은 검사도 안 해봤는데 나는 왜 문재인보다 초반에도 인기도 이렇게 별로 안 그렇지, 좋고 그렇지. 사람들도 별로 좋아해 주는 더 것 화가 같. 나지. 그럼 자꾸 화가 나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경제 상황이나 뭐 세계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은 것 같고 자기 운이 없는 것 같고 밑에 애들은 생각해 보니까 좀 더 멍청한 것 같고 뭐 자꾸 이제 남 탓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지. 아니 그분은 예. 원래 할 생각이 없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생각이 하고 싶은 일이 없었고 하고 싶은 그냥 일이. 시켜준 거야. 시켜줬는데 아, 할 생각도 없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못해 자기가. 그렇지. 근데 못했는데 못한 결과에 대해서 근데 이거 그걸 복귀하거나 반성도 안 해. 사과도 안 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게 5년이니까 임기가.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옆에서 제가 답답해 지켜본 할까? 대통령은 딱 이거거든요. 예. 정책 입안을 하고 예. 아젠다를 만들고 그걸 집행을 하고 예. 집행한 결과를 피드백하고 그래서 더 개선해서 또 다음 정책을 세우고 예. 이 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다른 거 무슨 정치 싸움하고 뭐 당정 개입하고 이게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예. 머리를 싸매고 정책을 만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러기 위한 방도를 찾고 그 방도가 정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규합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정책을 세워서 세상을 바꿔나간다. 예. 대통령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의 결과를 피드백해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정책이 없어. 그리고 가끔 하는 정책도 실행이 잘 안 돼. 그렇게 삐그덕이고 해도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어가 버려. 예. 응? 지금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르고 아니면 예. 말고. 근데 그렇게 말했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의 무지와 그 정도의 막무가내를 그런 조직 그러니까 검사 조직 말고 다른 조직들이었으면 어느 정도 걸러지거든요. 용납이 안 되죠. 용납이. 중간중간에 만약에 이제 기자들이었다 그러면 야 그거 말 안 돼. 야 그거 팩트 아니야. 이렇게 그 뭐랄까 망신을 주는 선후배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제어가 되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정서적으로도 다시 돌아오게 예, 궤도로 돌아오게 크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자라나거든. 근데 이 사람의 행태를 보면 한 번도 그 어떤 시기 이후에는 제어가 안 됐었던 것 같아. 아니 지금 보면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예. 정말 막무가내다 모렴치하다 그렇죠. 눈치 안 본다 국민 그렇죠. 눈치 안중에도 없다 예.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른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 열린 우리당 좀 찍어주십시오 얘기했다가 탄핵당했어요. 그랬죠. 딱 그 한마디예요. 예. 그래서 탄핵 당하기 전에 사과하면 탄핵 안 시킬게. 예. 근데 자기가 이거는 사과하면 탄핵 안 시키고 사과하면 탄핵 안 시키고 사과 안 하면 그런 사과는 못 하겠다. 맞아. 어? 그때 그랬었지. 그래서 탄핵 당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예. 그냥 뭐 노골적으로 그냥 대놓고 뭐 그렇죠. 대표도 갈아버리고 막 예, 당무 개입하고. 예. 이게 보통 당무 개입입니까? 근데 이게 아무 얘기가 없어. 본인이 그걸로 박근혜를 기소했던 검사였는데. 예. 아니 본인이 뭐 문제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저는 그거는 모렴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죠. 예. 이제 이 강의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런 거 안 한다고 하셨잖아. 이거 책 얘기만 하시겠다고. 아니 했는데. 책 얘기 쭉 하는 거예요. 책 얘기야. 아니 그렇지 않으면 예. 지금 강의가 지금 다 책 떨어지고 얘기야. 있는데. 예. 아니 결국은 인간이 되는 게 인생 공부다라는 게 이 책의 이야기야. 그렇죠. 예. 성공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쭉 보다가 저는 가장 뭐랄까 잔잔하고 웃기고 보세요 이렇게 진짜 열심히 읽었죠. 최경영 다 예. 하시네. 쭉 읽었는데 제가 생각보다는 되게 보통은 안 읽는데. 예,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알죠. 예, 쭉 읽었는데 그 중에서 뭐랄까요? 아,
정말 아팠겠다.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두 명 다 거의 빨치산. 정지하. 예, 정지하 소설가. 남로당 출신. 근데 이걸 소설가로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여유로워지고 그렇지. 해악으로 풀어버리더라고. 그렇지. 유머로 풀어버리고. 네. 이게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것 같은데 정지하 작가가. 그런가? 정지하 작가 몇 세이신데? 저보다 그래? 적지 않은데. 그래요? 최 기자님이 저보다 적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네. 제가 잘못 알았구나. 네. 그러면 그래도 이런 내공을 어떻게 저렇게 극복해서 인생을 그게 저렇게 성숙하게 만들 수 있지? 부모에게 받은 DNA 같아요. 부모님이 그러신 분들이야.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이. 조금 그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여유로웠구나. 그 심각한 문제도 심각한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너무너무 두 분이 아주 웃기는 분들이야. 그게 재밌는 분들이시지. 저는 사실은 전라남도 여수에 살면서 네. 제가 70년생인데 네. 땡땡탕이라고 여수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네. 우리 집 근처에. 네. 무슨 탕이라고 하면 제 친구들은 알까봐 그 집이 공산당 집안으로 찍혀가지고 뭐 남로당 뭐 과거에 여순 총책 뭐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제 어렸을 때 기억에도 그 집에 목욕탕 가면 빨간 물 든다. 목욕탕 가지 말아라. 라고 어르신들이 빨간물 든다. 그런 헛소리를 했는데 70년대생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수 그랬다니까. 아니 제가 여기 올 때 우리 왜냐면 최 기자님이 여수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너 그분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더 거기에 움츠려 들어가지고 맞아요. 조금이라도 무슨 공산당 이러면 더 막이래요. 더 피해요. 그래서 그게 이분도 그런 사람이 구례였잖아, 구례. 180도 바뀌어서 막 그렇지. 완장 차고 돌아다니고 네. 그게 이제 공산당 때려잡고 막 이런. 그것도 사실은 열등감이야. 네. 그렇죠. 본인 인생을 부정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그때 어린 마음에는 좀 무서웠었어. 땡땡탕. 누구 애랑 거기 탕 애랑은 놀지 마. 그런 어른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레드 컴플렉스 그 열등감 그런 것도 비슷하네 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멋진 해악으로 극복을 하신 분들도 다 있는데 그런 분들입니다. 다 인간 승리. 그러니까. 근데 기업인들도 그렇고. 각자는 다 그럴 수 있는 역량과 그런 자질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특히 저는 폴김. 그 폴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스탠포드대 이제 부학장인데 그렇지.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반에서 아래 2명 있었답니다. 꼴등에서 세 번째 2명이 운동선수예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이 두 친구를 이길 수는 없었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꼴등이었는데. 실질적 꼴등.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갈 수도 없었고. 근데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한테 미국 가는 편도 비행기표만 하나 끊어달라. 그렇지. 그것만 도와주면은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래서 꼴찌가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을 그냥 무작정 간 거야. 거기 가서 근데 은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갔는데 이제 거기가 지금 보니까 스탠포드가 아니고 처음엔 칼리지 같은 데를 들어가신 것 같아. ELS 배웠다 그랬잖아요. 뭐 거기 비슷한 데 가서 음악 수업을 신청한 거야. 맞아. 음악은 들으면 되니까 이 어학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 교수가 낸 숙제가 음악을 듣고 A4 용지 5장짜리 감상문을 쓰라는 게 과제야. 맞아요. 근데 한 줄을 써간 거야. 그러니까 그 왜 한 줄만 썼냐?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어디서 왔는데 한국에서 왔다니 한국말로는 쓸 수 있냐 5장을? 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써와봐라. 그거를 갖고 온 걸 그 음악 선생님이 정말 하루 온종일 그 우리 폴김을 붙들고 너 한영사전 가져와라. 네가 영어를 못하니까 네가 쓴 단어를 찾아서 영어로 나한테 다 얘기해줘라. 너 어차피 영작은 못할 테니까 그냥 단어 해석만 나한테 해봐라.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김화병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뭐 말발굴 소리, 음악에서 그걸 들었다는 그렇지. 거야. 그걸 아. 한글로 쓴 거야. 아. 이분이 딱 그걸 듣더니 너는 A+다. 이거는 영어 시험이 아니다. 이건 음악 감상 수업이다. 너는 A+ 받을 자격이 처음으로 자기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단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어.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해 준 180도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렇게 인내를 하고 그 학생이 A4 용지에 저는 그 선생님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도 했냐면 그 이 학생이 한국어로 진짜 제대로 써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 왼종일을 바쳐서 그 학생을 평가를 하고 그 학생과 뭔가를 나눈 거잖아요. 그게 미국 교수들이래요. 만약에 이 폴김이 인천에서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됐겠어요? 이 사람의 잠재력을 보여준 그냥 알아챈 거잖아. 그 스탠포드 지금 부학장이고 CTO인가 그래요. 경영진 스탠포드 경영진. 그랬다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했다가 나중에 교육 공학을 하셨던 분이죠, 폴김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예. 그 누구냐? 아, 김동식 작가. 김동식 작가는 중2를 중퇴하고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노동일을 한 거예요. 아주 아. 그것도 진짜 3D 업종 노동일을 하다가 아, 김동식 작가. 김동식 작가가 예. 회색인간이라는 맞아. 소설로 유명한데 어. 이 양반이 이제 노동하다가 그나마 위로가 됐던 게 그 유머 게시판이 뭐가 그러니까. 있대요. 그걸 보는 재미로 살았는데 예. 어느 날 내가 너무 혜택만 받고 이분의 도움만 받고 자기도 좀 글을 써서 여기에 올려서 다른 분들도 좀 자기가 베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 거야. 근데 댓글에 막 오탈자 뭐가 맞춤법에 안 맞든다 막 이런 댓글이 달린 거야. 근데 그 댓글을 단 사람들이 이 김동식 작가의 은인이 된 거야. 그 댓글을 보고 우리 같으면은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중학교만 나와가지고 지금 불우한 가정 형편에 지금 이런 사람인데 니들까지 나를 괴롭히냐 이럴 텐데 이 친구는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자기 글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감사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이야. 그렇게 나쁜 댓글이지만 자기의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처음이었던 거야. 그래서 댓글에서 글을 배운 거야. 그러니까 댓글을 다 수용해서 또 글을 올리고 거기에 또 누가 지적을 해주면 그걸 감사히 여겨서 자기 글을 고치고 이걸 반복하면서 댓글을 단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글 스승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까지 지금의 김동식 작가가 있는 거고. 사람을 공부하면 인생을 공부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네. 책 공부, 뭔 공부보다 사람 공부가 최고예요. 사람한테 배우는 게. 네. 왜 그러냐면 한 사람한테 배우면요. 그 한 사람의 정말 일생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평생 읽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내가 뽑아먹을 수 있잖아요. 가성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KBS 라디오 강원국에 지금 이 사람 이거를 지금 한 2년 반 정도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하게 정말 됐네요. 많이 됐습니다. 하게 됐어 그냥. 그러니까 저는 저절로. 그냥 방송에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날로 먹는 거죠. 예. KBS 덕분에 출연료는 얼마 안 줬지만. 아니 그러면서 본인을 살찌우는 직업이 어디 있어? 이게 우리 담당 PD도 예. 자기가 구분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거든요. 창회? 김창회 PD. 창회 저랑 동기예요. 아 그래요? 예. 20몇 년 했다고. 28년. 그러니까 예. 이게 최고의 프로였대요. 자기 예. 인생, 자기 PD 인생의 예. 최고 프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배웠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 저도 이제 기자를 그런 마음으로 먹고 공부도 시켜주고 게다가 돈도 주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이런 자세. 저는 초능병부터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 이 직업 진짜 좋다. 그래서 배우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배우고 공부한 만큼 배울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만나는 분들이야. 그렇죠. 내가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다 거의 볼 수 있고. 네, 그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좀 불운한 사람들을 본다든가. 그렇죠. 다른 데서 나오라면 안 나오지만 그렇죠. KBS 나오라면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좀 행운을 가진 사람들을 본다든가 뭐 이런 거라서 직업이 굉장히 저는 기자 PD나 되기만 하면 그리고 제대로 할 수만 있으면 근데 그걸 잘려가지고 어떻게? 좋은 직업이라고 아니 여전히 저는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 부르면 안 오잖아 잘.
아니 제가 마음만 먹으면 네. 여러분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KBS 나오면서 그 생각한 거는 정치는 안 불러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부르지 마세요. 네, 정치는 안 부른다. 정치는 안 부르고 뭐 전문가 집단 그리고 경제나 정치에 관해서 말을 해도 구조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 뭐 표창으로는 부를 수 있지. 앞으로 정치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정당에 있거나 지금 당장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안 불러야 되겠다. 저도 지금 이 사람에서 단 한 분도 안 불렀습니다. 네. 현역 의원은. 네. 네. 그러면서 실질적인 시민사회에서 실질적인 저는 기자는 시민사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기자가 할 일은 시민사회에서 우리 정치나 우리 시민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정말 그 본인의 전문 분야 또는 본인이 뭐 정치했던 것들 지금은 이제 좀 떨어져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저자들 좀 많이 불러주세요. 저자들도 많이 좀 책 저자들 어렵습니다. 출판 시장이 어려워서 아니 그것도 저자들 중요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서 저자들이 책으로 텍스트로 쓰고 싶은 말을 소화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사실은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가면 맨날 피상적인 소리만 하거든. 그러니까 학자분들도 아니면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무슨 뭐 그 현장의 전문가분들, 뭐 외교관들, 뭐 이런 분들도 언론을 믿지를 않아. 가면은 뭐 한 30초, 15초만 떼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대로만 그렇지. 나가기 때문에 자기 말을 다 하고 싶거든. 그거나 똑같죠. 노무현 대통령이 네. 신문 뭐 이렇게 인터뷰보다는 온라인으로 그냥 풀 센텐스가 그냥 그렇죠. 다 나가는 그렇죠. 풀 텍스트를 내보내는 그렇죠.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셨지. 그렇죠. 뭐 얘기하면 그 중에 따가지고 그렇지. 기사화되는 그런 그렇죠. 걸 좀 그리고 기피하셨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기리의 김대중 혹시 보셨어요? 저 못 봤는데 하여튼 내용은 하여튼 많이 들었습니다. 기리의 김대중을 보면서 제가 언뜻 든 생각인데 생각해보니까 그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풀 텍스트 있지 않습니까? 강연을 직접 들었잖아. 그렇죠. 그건 풀 텍스트를 들은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풀 텍스트를 그냥 보면서 그 열기 대중강연. 완전히 그냥 그 100만까지는 아니었는데 좌우지간 제가 참석했던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여간 그걸 들으면서 감명을 받았거든. 다 증인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한 10초 헤드라인만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 꽂힐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미디어가 이제 권력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쭉 들어보면서 저런 생각이구나. 누가 그 얘기 하던데 기류의 찬성- 김대중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청주 교도소에 사형수 김대중이 그 중정 그 취조 나온 사람에게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 글로 물으면 글로 대답하고 말로 물으면 말로 대답한다. 집에 TV가 있는데 TV에다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준다. 그게 이제 인터넷과 AI 얘기를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엘빈 토플러 그걸 읽고 자기는 그 시대를 못 살죠. 사형수인데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자기를 취조하러 온 사람에게 막 그걸 설명하는 대목이 있다면서요. 엘빈 토플러 읽은 그런 대목은 있어. 그리고 이제 취재하러 온 사람에게 다른 거를 설명한 거는 있죠. 그거 설명 안 했어요? 그 설명은 안 했어요. 아니 제가 짤로 봤는데 그래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얼굴이 나오고 이 취조하는 사람 뒤통수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집에 테레비 있지 않습니까? 테레비? 그 테레비다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뭘 모르는 거야. 인터넷 이런 거 개념이 확실히 안 잡혔는데.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그런 시대, 그게 거기서 나온 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 짤을
그 위에다가 입혔을지도 몰라요. 그 다큐를 만약에 제작한 그런- 사람이 그거는 따로 뺐나 보다 그럼. 뺄 수도 근데 있고. 그게 되게 감동적인 게 만약에 그런 장면이 나왔다면 저처럼 언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와우 했겠죠. 와우. 그러니까 예. 그걸 본 사람들이 네. 이런 통찰, 이런 해안이 있나. 저는 그거에 감동받은 게 아니고 네. 자기가 살지도 못할 세상에 아,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았으면, 네. 행복했으면, 대한민국이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 거기에 우리 잘 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막 간절히 하는 아니, 그분의 그리고 모습이 너무 짠한 거예요. 이분은 김대중 선생은 그 선생님은 어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5번. 넘기니까 어떤 특히 그 감옥에 있었을 때는 해탈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딱 네. 5번의 죽을 고비, 6년의 수용 그 감옥 생활, 네. 17년의 망명과 연금과 이거 외워야 돼요. 그 연설문 쓸 때 네. 자주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은 내공의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정말 예. 그분은 당금질이 되신 분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분을 대상으로 또 이제 한국 언론 같은 하찮은 애들이 뭐 좌파네 빨갱이네 이러고 있었으니 그런 언론을 넘어서 대중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기가 오히려 진짜 언론이 회방꾼이 됐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큰 정치인들한테는 언론은 대중과 교감하는데 회방꾼들이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런 분들은 그냥 놔두고 지금 같은 시대에 살았으면 훨씬 더. 그렇지. 바로 직접 저기를 할 수 있어. 소통할 수. 지금 대통령이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소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이 많지만 전 1번이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소통 능력. 이게 완전히 빵점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대통령한테 중요한 게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왜 컴퓨터 그 작원 격언 중에 트래시 인 트래시 아웃이라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 정보밖에 안 나온다. 데이터 결과가 데이터 자체가 쓰레기면 데이터를 취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더라도 그게 나오는 결과는 당연히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분이 그 대통령이 이제까지 봐왔던 글이나 또는 말이 특히 극우 유튜버를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쓰레기가 계속 주입이 되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정신은 오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적으로 계속 낮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통령이 워낙 안 읽는다고 하니까 저는 공부를 않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않는 게 안 읽는데 네. 진짜 안 읽는데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자기가 직접 공부는 않고 들리는 소리 쉽게 유튜브 같은 거에서 이게 접촉하는 그리고 정보. 누가 간신배가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 그런 얘기. 예. 그 휘둘리면 대한민국이 위태롭죠. 근데 너무해서 그 생각 난다. 내가 말을 100마디 하다 보면 그 중에는 한두 마디는 쓰레기 같은 말도 있죠. 근데 그 쓰레기만 잔뜩 담아놓은 언론은 그 쓰레기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100마디 말을 하면 언론이 그 중에 자기 말 중에 쓰레기 한두 개를 찝어가지고 그걸 맞아. 보도를 하는데 네. 쓰레기만 주워가는 언론이 그 쓰레기통이지. 그 얘기를 한 적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뭐 DJ는 말할 것도 없을 거고 공부 진짜 하루에 독서 광에 공부 네. 중독자들이에요. 그죠? 어. 텍스트로 된 거 그 문서들도 얼마나 볼 게 많아? 대통령이면. 새벽 2, 3시까지 봐야 돼요. 그죠? 그거 안 보고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그렇다고 저도 들었거든. 근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한 6개월, 7개월 되니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세뇌장을 물론 이거 루머입니다. 예, 제가 사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루머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한테 들은 루머. 서너 장을 보고 야 이걸 내가 다 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선어장을 읽다가. 그 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대통령이 오바마도 그렇고 다 끝나고 나면 머리가 완전히 하얘져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그냥 너무나 늙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너무 고생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지원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우리는 연설문을 매일 예. 보다시피 하는데 그 연설문을 읽고 댓글을 다는 시간이 1시, 2시 늦으면 막 2시 반 이럴 때 답니다. 그때까지 문서를 보고 계신 거예요. 달린 시간이 딱 떠요. 댓글 달린 시간이.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딱 그것부터 열어보는데 몇 시에 댓글을 딱 다셨어. 그때까지 문서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그게 재밌어. 공부하는 게. 그렇지, 그렇지. 그런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래야지 대통령은 하는 거야. 그 정도가 돼야. 그 생각하고 막 이런 게 고민하는 게 재밌어. 그렇지.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그 정도로 중요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본인이 모르고 있다라고 느끼면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 아니, 너무 몰라요. 그러면 막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건데 그 책임감 때문에. 아예 포기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를. 아이 뭐 이미 베린몸 뭐 이제 지금 공부해서 될 일이야. 그냥 가자. 이런 것 같아 느낌이. 인생 공부를 다시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큰일이네. 아니 사람이라도 잘 써서 정말 인사를 잘해서 네. 사람을 잘 써서 자기가 공부 안 하면 공부 제대로 하고 얘기해 줄 사람을 잘 써가지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면 되거든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근데 그것도 않잖아. 근데 말도 안 듣고 그것도 사람도 그런 사람만 쓰고. 유 작가님 말이 맞는 것 같아. B급이나 C급은 D급이나 E급만 쓰는 거예요. 맞아 그 얘기도 하셨지. 네. 근데 그 말이 그것도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지. 자기보다 나은 사람 못 쓰는 거야. 결국 품이 그렇게 되질 않는 거야. 그 열등감이 계속 느껴지는 게 본인보다 인기가 좀 좋을 것 같으면 바로 밟아버리죠. 바로 밟아버리잖아요. 그럼요. 이준석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럼요. 그렇고 지금 한동훈도 그렇고 그것도 열등감이거든. 근데 대통령은요 네. 계속 키워줘야 돼요 사람을. 그렇지. 사람을 잘 쓰기도 해야지만 네. 잘 키우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 미래 지도자들을 키우는 게 대통령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아니 어차피 다 밟아버리면 어떻게 해. 싹이 좀 틀려고 그러면 밟아버리고. 아니 그것도 자기 당을 그러니까. 남의 당이면 그렇다고 쳐. 그러면 자기 당 본인은 어차피 5년밖에 못 하잖아. 우린 단임제라서. 그 자기 아는 사람만 쓰고. 네. 인생 공부를 하다가 또 대통령 걱정. 모든 게 대통령 걱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싫기는 합니다만은 빨리 뭔가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또 지혜롭게 넘기면서 우리는 이것도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 위기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넘기자. 예. 넘겨보자. 그래야죠. 예. 우리 버티고 이겨내야죠. 네. 마지막으로 네. 이번 그 인터뷰를 네. 조회수가 좀 많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거 많으면은 제가 위험해집니다. 제 강의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조회수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조회수가 좀 적었으면 네. 한 게 마지막 바람입니다. 예, 그걸 이거 썸네일 막 퍼날르지 마십시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인문적이고 교양적이고 감성적인 것도 많이 최경련 TV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 살아보니 지식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지식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예. 어느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님이 너무 없어. 그렇지. 정말. 예, 어느 정도만 있으면 아는 게 없어. 예,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더라. 그리고 판단하는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인간, 정서도 발달하고 지식도 발달하는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하려고 이 TV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 함께 노력하시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노력하시죠. 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만족하셨길 바라고요. 강훈국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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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걱정된다.